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세균과 연관된 병이에요. 과연 어떤 감염병일지 이번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백한데요? 너무 창백해지네요. 이 그림의 실제 모델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하얗다. 네. 너무 창백해져요. 맞아요.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이 눈가에 좀 어둡고 그림자가 보이죠. 이 여성들은 모두 감염병에 걸려 사망했어요. 네. 그건 바로 200여 년 동안에 약 10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 결핵입니다. 10억 명이 사망했다고요? 이런 이 결핵균이 약 1만 년 전쯤에 인체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센균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이제 세균으로 꼽는데요. 그런데 이 결핵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감이 오세요? 그러기? 네,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전 반대로 습한 거. 습한 거. 바로 산소를 좋아해요. 결핵균이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균이 주로 이제 숨을 내쉴 때 공기로 비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이 결핵에 걸리면 보통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면 막 기침 당연히 심하게 하게 되고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심하면 가래와 피를 토하기도 하죠. 결핵균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정말 소모시켜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엔 이거를 소모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창윤 선생님, 이 결핵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 또 있나요? 우리 몸의 신체에 못 가는 부위가 사실 또 없어요, 결핵균이. 그래서 뭐 임파선 같은 데를 가면요, 그냥 임파선이 좀 붓고 고름 나고 터지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뼈로 가면은 결핵성 골수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이 사진이 고대 로마 시대의 도시인 폼페이에서 이제 화산 폭발로 사망한 남성의 요축뼈인데 척추 중 하나에서 특히 결핵성 척추염의 흔적이 좀 발견이 됐어요. 뼈들이 파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뼈의 뒤쪽이 깎아져서 납작해져 있어요. 이렇게 결핵균은 뼈에 침투해서도 뼈를 갉아먹고 뼈가 부러지게 하고 이걸 내려앉으면서 뭐 신경통이나 뭐 감각의 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결핵균은 뇌로도 가요. 뇌에서 이제 수막염을 일으키면은 뭐 굉장한 두통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뭐 사망을 초래할 수 그래, 있는 엄청 위험하구나. 뭐 다 가요. 야, 뭐 종잡을 수가 없는 놈이네. 유럽 인구의 무려 7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결핵 확산이 절정을 이루었대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피를 토하며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이런 결핵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 것 같으세요? 그때 뭐 저주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주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결핵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살이 빠져요. 네. 네. 핏기가 없이 창백해져요. 네. 바로 이런 외모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추구하던 미인상과 이게 딱 어머.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름답다고 네, 동경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그렇게 예술적으로 예쁘게 미화한 거예요? 더 나가서요. 이런 모습을 따라하는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머. 이 여성들의 모습 어떠세요? 하얗네요. 굉장히 허리가 창백하죠. 너무 얇네요. 그리고 꾸부정한 자세도 취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결핵 환자를 따라하는 제스처를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당시에는 유행하던 화장법도요. 이 피부 톤을 더 하얗게 하려고요. 태양별이처럼요? 예, 만들고 입술은 빨갛게 그렇게 연출을 했대요. 심지어 더 창백해 보이려고 얼굴에 쌀가루를 끼얹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다 알지만 이런 창백한 모습은 미의 상징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결핵은 산업혁명이 퍼뜨린 하얀 패스트다라는 별칭도 있어요. 하얀 패스트. 그러네. 백사병. 결국 결핵균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증상들은요.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그 진실이 왜곡된 경향이 있죠. 아, 무섭다, 무서워. 게다가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결핵이 선망의 대상이었답니다. 예술가들은 창백한 얼굴로 잔기침을 하면서 이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이 어떤 진정한 천재의 모습이다. 아티스트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 영국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남긴 말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현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기왕 죽을 거라면 이야. 결핵으로 죽고 싶다. 그래야 모든 여성이 저 불쌍한 바이런 좀 봐요. 죽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라고 할 것이 아닌가. 기가 차네요. 와. 아파 봐야 정신 차리지. 당시에 결핵은 이 노동자 외에도 주로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글을 쓰고 작업하는 예술가들이 걸리는 거예요.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레 브론테도 자신의 동생이 결핵을 앓는 것을 보고 내 생각에 결핵은 아름다운 질병이야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자기도 걸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꼈겠지.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쓴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도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쇼팽도 결핵으로 유명을 달리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핵에 딱 걸렸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다 보니까 결핵에 걸리고 난 이후에 폭발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결핵에 걸렸을 때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온다라는 이미지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핵은 천재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당시 사람들은 뭐 결핵 걸려서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있었죠. 그래서 당시 동경시도했던 결핵 환자의 외모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결핵에 걸리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이 눈가와 뺨이 붉어지잖아요. 그리고 기침할 때 또 피를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으면서 이거 뱀파이어였을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요 결핵 환자를 뱀파이어로 여긴 나머지 당시 미국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죽은 친인척의 시신을 파내어 심장을 태우는 사람들. 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무덤을 떠나 가족의 피를 빨아먹어 운명을 같이 한다고 믿었다. 그 당시 일부 사람들은요 결핵에 걸려 죽은 환자가 이 뱀파이어로 된다. 그래서 피 빨고 또 병 전염시키니까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을 무덤을 파헤쳐서 다시 꺼내서 그거를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벌인 거죠. 저렇게 해야 영혼까지 다 우리가 파괴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아니, 저런 거 누가 퍼뜨리는 거죠?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저 얘기를. 맞아. 이해가 안 가네. 우창현 선생님,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일 정도로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행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응? 이게 뭐야? 시체. 시체 아니에요. 시체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분들이고요. 이때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원이 설립됐는데 이곳에서는 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햇볕을 쬐게 하고 이런 것들로 치료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균 자체를 사실 치료한 효과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자고 했으니까 그나마 재우고 먹이고 했으면은 우리의 면역은 조금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정도 치료가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은요. 계속 인류를 괴롭혀오고 있죠. 오랜 시간 원인도 모른 채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병들로 고난을 겪어왔던 인류는 대체 언제부터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된 걸까요? 수천 년간 세균에 대해서 무지했던 인간의 눈을 뜨게 해준 건 바로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베르트 코우입니다. 코우는요, 1871년에 독일의 벨슈타인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4년에 걸쳐 갖고 한 500여 명의 사람과 한 5만 6천여 마리의 가축이 죽어나갔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코우가 먼저 그 아내가 선물해준 현미경으로 환자 진료받다가 시간 남을 때마다 열심히 이걸 관찰을 했는데
이 병에 걸려 죽은 가축에는 막대 모양의 그런 입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혈액뿐 아니고 막 림프샘, 비장에서도 막 발견되고 그래서 코우는 입자가 이 몸 안에서 지금 증식하고 있는 생명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럼 밖에서 한번 키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우가 다행히도 이거를 인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때 또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해요. 이 막대 모양의 입자가 살아있는 세균이며 강인한 생명력으로 땅에서도 증식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이 실험 결과로 코우는 인류 최초로 감염병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온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탄저균에 의한 탄저병이었어요. 탄저균은 이렇게 이제 막대 모양의 이런 세균인데요. 탄저병은 처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탄저균. 탄저라는 뜻은요, 탄이 수탄자예요. 저는 이 등창이라는 뜻이니까 수처럼 검은 부스러미라는 뜻이에요. 탔다고? 예, 탄저균에 감염되면 이 피부에 이 젓갈색 돌기가 먼저 생겨요. 그러다가 이 돌기가 이제 물집이 형성이 되고 이 물집이 터지면서 딱지가 이제 검어지고 거의 막 부어지고 심각해지면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죠. 와, 세다. 그래서 이 코우가 이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요, 1876년에 탄저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는 이걸 밝혀낸 다음에요. 이어서 1882년에는 결핵균, 2년 뒤인 1884년에는 콜레라균 등을 차례로 이것들이 이런 병의 원인균인 걸 다 밝혀내요. 그럼 이제 미신적인 게 진짜 많이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치료제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전쟁으로 인한 군인 사망자만 한 900만 명에 달았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은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감염? 예, 맞아요. 그 상처를 통한 감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는데 직접적인 전상이 아니고요, 경상이라도 그 상처를 통한 폐혈증으로 더 사망했습니다. 아휴,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영국의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당시 군부대에서 일하던 그는 감염으로 많은 군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1918년 전쟁이 끝나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영국 런던 한 병원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로 돌아와서요, 세균성 감염에 대한 치료법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28년에 플레밍은 이 황색 포도산 구균을 키우고 있었어요. 황색 포도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우리 피부에도 있고, 뭐 코 속에도 있고, 뭐 피부 염증, 뭐 식중독도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거든요. 네. 이걸 키우다가 이제 이렇게 놔두고 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 황색 포도산 구균이 자라고 있는 배양 그 접시에 곰팡이가 폈어요. 곰팡이? 근데 이렇게 봤더니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는 거예요. 요것들이 다 지금 황색 포도산 구균이 자라는 구인 거거든요. 네. 여기 동글동글한 것들. 근데 여기에 곰팡이가 폈어요. 이 주변을 좀 보세요. 오, 깨끗해요. 네. 황색 포도산 구균이 안 보이죠? 거의 없어요. 네. 안 붙네. 몸에 곰팡이를 길러야겠네. 플레밍은 이 배양 접시를 보고 딱 떠올렸어요. 이 푸른 곰팡이가 황색 포도산 구균을 못 자라게 하는 죽이는 무언가를 내뿜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 이름이 이 학명이 페니실륨이거든요. 여기서 뽑은 물질이라고 그래서 이 이름에다가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1928년 인류 최초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